바코드 스캐너는 검은 줄을 안 읽어. 진짜로 읽는 건 그 사이 흰 공간이야.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너가 알던 바코드 상식 중에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바코드는 원래 동그라미였고 첫 자리가 국가 코드라는 말도 절반만 맞는 얘기야. 심지어 바코드 안에 가격이 들어있지도 않아. 이 모든 게 1948년 마이애미 해변에서 한 청년이 모래에 그린 손가락 자국에서 시작됐거든?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줄게.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게. 마트 계산대에서 점원이 상품을 집어서 스캐너에 쓱 갖다 대면 빨간 불빛이 바코드 위를 쓱 훑고 지나가잖아? 그 빨간 빛, 아무 빛이나 쏘는 게 아니야. 파장 650나노미터짜리 빨간색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아주 정밀한 빛이야. 근데 이 레이저가 가만히 한 점만 비추는 게 아니야. 스캐너 안에는 아주 작은 거울이 들어있는데 그 거울이 1초에 수백 번에서 많게는 1000번 넘게 좌우로 흔들려. 정확히는 200Hz에서 1200Hz 사이. 그 흔들리는 거울에 레이저가 반사되면서 바코드 표면을 좌우로 휙휙 쓸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삑 하는 그 찰나에 레이저는 이미 바코드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훑은 상태라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레이저가 검은 막대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검은색은 원래 빛을 먹어버려 흡수해버린다는 말이야. 반대로 흰 공간에 닿으면 빛을 그대로 튕겨서 스캐너 쪽으로 되돌려보내. 그러니까 스캐너가 실제로 받는 신호는 딱 하나야. 흰 공간에서 돌아온 반사광. 검은 줄에서는 아무것도 안 돌아와. 돌아오는 빛이 없다는 정보 자체가 검은 줄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고, 진짜 읽히는 건 그 사이사이 흰 공간인 거야. 그 되돌아온 빛을 받는 장치가 스캐너 안쪽에 앉아 있어. 광다이오드라고. 빛이 들어오면 그 세기만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이야. 쉽게 말하면요, 빛이 도착할 때마다 켜짐, 안 올 때는 꺼짐. 이렇게 전기 신호가 깜빡깜빡 찍혀 나오는 거지. 모스부호의 점하고 대시가 아니라 반사광의 켜짐과 꺼짐 패턴. 그 패턴이 그대로 0과 1, 컴퓨터가 알아먹는 이진 신호가 돼. 그리고 이 0과 1 뭉텅이를 디코더가 해석해서 12자리 숫자로 뽑아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수십 밀리초야. 눈 한 번 깜빡이는데 100에서 150밀리초쯤 걸리거든? 그러니까 네가 삑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 사이에 레이저는 이미 바코드를 수십 번 훑었고, 흰 공간들은 전기 신호로 바뀌었고 12자리 숫자까지 다 뽑혀 나온 상태인 거야. 그럼 그 12자리 숫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 첫 자리가 국가 코드라는 말. 그거 진짜일 것 같지? 근데 그것도 절반만 맞는 얘기야. 자, 그럼 그 숫자 얘기로 넘어가 보자. 바코드 밑에 길게 찍혀 있는 숫자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첫 자리가 국가 코드라고, 한국 상품은 8로 시작한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지금도 이 설명이 수두룩하게 나와. 근데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정확히는 거의 틀렸다고 봐도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줄무늬는 사실 세상에 딱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거든? 크게 두 가지 표준이 같이 굴러가고 있어.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 주로 쓰는 UPCA, 그리고 한국하고 유럽, 아시아 대부분이 쓰는 EAN13.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검은 줄무늬인데 숫자 자릿수부터 달라. 쉽게 말하면요, UPCA는 숫자가 딱 12자리야. EAN13은 이름 그대로 13자리고, 딱 한 자리 차이인데 이게 엄청 중요해. 전화번호로 치면 10자리짜리 번호랑 11자리짜리 번호가 나란히 돌아다니는 셈이야. 여기서 문제의 첫 자리 국가 코드 얘기가 나와. 미국 UPCA는 12자리잖아? 그 첫 자리는 국가 코드가 아니야. 정식 이름이 따로 있어. 넘버 시스템 캐릭터, 번역하면 번호 체계 식별자. 이 자리는 그 바코드가 어떤 종류의 상품이냐를 알려주는 분류번호야. 예를 들어 0이나 6, 7, 8이면 일반 상품이고, 2로 시작하면 매장에서 무게 달아 파는 가변 중량 상품, 정육이나 농산물 같은 거. 3은 의약품, 4는 그 매장 전용 코드, 5는 쿠폰이야. 그러니까 미국 바코드 첫 자리를 보고 어느 나라 제품이지 하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국가 정보가 아예 안 들어있거든. 그럼 한국 상품의 880은 뭐냐? 이건 진짜 맞는 얘기야. 단 전제가 하나 붙어. 우리가 보는 건 UPCA가 아니라 EAN13이야. EAN13은 UPCA 앞에 딱 한 자리를 더 붙여서 만든 확장형이거든. 그래서 13자리. 그리고 이 13자리 중에 앞쪽 3자리가 국가나 지역을 나타내는 코드로 쓰여. 한 자리가 아니라 3자리인 거야. 한국은 8, 8, 0 이렇게 3자리가 묶여서 880이지. 우리가 아는 상식이 반만 맞았다는 건 이 지점이야. 첫 자리가 아니고 앞 3자리. 이게 한국에 들어온 과정도 재밌어. 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그 해야. 한국이 국제상품 코드 기구에 세계에서 36번째로 정식 가입했어. 그때 배정받은 번호가 880이고
그해 7월부터 한국 공통상품 코드, 우리말로 칸코드 운영이 시작됐었어. 13자리 구조는 이렇게 짜여 있어. 880으로 시작하는 앞 세 자리가 국가, 그 다음이 제조원 코드, 그 다음이 상품 코드,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 디지트라고 부르는 검사용 숫자야. 이 마지막 숫자 얘기는 뒤에 가서 따로 풀어줄 거야. 진짜 미쳤거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이게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880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한국산이라는 뜻은 아니야. 880이 의미하는 건 이 바코드를 발급받은 회사가 한국에 등록돼 있다는 것뿐이야. 제조국이 아니라 등록국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한국 회사가 베트남 공장에 맡겨서 만든 라면도 880으로 시작할 수 있어. 포장에 한국 브랜드 딱 붙어 있고 바코드도 880인데 정작 만든 곳은 동남아 어느 공장이라는 거야. 그 반대도 있어. 한국 땅에서 만든 제품이어도 외국 본사가 발급받은 바코드라면 88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시작해. 정리하면 세 가지야. 첫째, 바코드 첫 자리가 국가 코드다. 이 말은 미국 UPCA에는 아예 해당이 안 돼. 그 첫 자리는 국가가 아니라 상품 종류야. 둘째, 한국 상품의 880은 맞는 얘기지만 한 자리가 아니라 앞 세 자리야. 셋째, 880은 한국산이 아니라 한국에 등록된 회사의 코드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제 너는 마트에서 바코드 설명할 때 괜히 한 자리 가리키다가 틀린 말 할 일 없어. 근데 이거 알아?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직사각형 모양 자체가 원래 설계가 아니었어. 원래 바코드는 동그라미였거든? 자, 이제 진짜 반전 하나 풀어줄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직사각형 줄무늬 말이야. 그거 원래 설계가 아니었어. 진짜 원래 바코드는 동그라미였거든? 관역처럼 생긴 동심원 모양. 한가운데 점 하나 찍어놓고 그 주위로 원이 겹겹이 퍼져나가는 딱 활쏘기 관역 같은 그림이었어. 이야기는 1948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드렉셀 공과대학 대학원생이었던 노먼 조셉 우드랜드라는 청년이 있었거든? 이 사람이 동기인 버나드 실버랑 같이 학교에서 우연히 엿들은 얘기가 있어. 어느 식료품점 사장이 교수를 찾아와서 계산대를 자동으로 돌릴 방법이 없냐고 사정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 둘이 이 문제에 꽂혀버렸지. 우드랜드는 그해 겨울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조부모 집으로 내려가. 거기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해. 그러다 갑자기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운 모스부호가 떠올랐어. 점하고 대시. 그걸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리다가 무심코 손가락 4개를 그대로 아래로 쭉 끌어내린 거야. 점은 얇은 선, 대시는 두꺼운 선이 되면서 세로줄 패턴이 쫙 생겼지. 그 손가락 자국이 바코드의 시작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드랜드가 이 패턴을 그대로 특허로 낸 게 아니라는 거. 어느 방향에서 스캔해도 읽히게 만들려고 이 줄을 빙 돌려서 원형 관역 모양으로 바꿨어. 그렇게 1949년에 출원한 특허가 1952년 10월에 미국 특허로 등록돼. 세상 첫 바코드는 그래서 동그라미였던 거지.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동그라미가 현실에서는 안 먹혔어. 인쇄기로 찍으면 잉크가 번지거든. 원형은 한 군데만 번져도 동심원이 뭉개져서 스캐너가 못 읽어. 그래서 20년 동안 실험만 하다가 실패. 그때 등판한 사람이 IBM 엔지니어 조지 로러야. 1971년에 이 사람이 과감하게 원은 버리고 그냥 세로줄로 가자고 제안해. 번져도 가로로만 번지니까 세로선은 여전히 읽힌다는 거였지. 1973년에 이 직사각형 디자인이 표준으로 채택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바로 그 UPC야.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랑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다르다는 거.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기를 띄웠어도 오늘 우리가 타는 보잉을 설계한 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바코드도 똑같아. 아버지가 2명인 셈이지. 우드랜드는 동그라미에서 아이디어를 꺼냈고 로러는 그걸 직사각형으로 다듬어서 세상에 내보냈어. 근데 살짝 짠한 얘기 하나. 공동 발명자였던 버나드 실버는 이 성공을 못 봤어. 1963년에 38살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바코드가 마트에서 처음 삑 소리를 낸 건 그로부터 11년 뒤야. 반면 우드랜드는 오래 살아서 1992년에 미국 국가기술훈장을 받고 2011년에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 2012년에 91살로 세상을 떠났지. 해변에서 모래에 손가락을 긋던 청년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기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걸 다 본 거야. 근데 그 12자리 숫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가격? 유통기한? 원산지? 이거 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바코드 그 12자리 숫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가격? 유통기한? 원산지? 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UPC 12자리는 그냥 12자리 지문이야. 첫 한 자리는 번호 체계, 그 다음 5자리는 제조사, 그 다음 5자리는 상품 종류, 마지막 한 자리는 검산용. 이게 전부야. 가격이라는 글자는 그 안 어디에도 없어. 그럼 삑하면 어떻게 가격이 뜨냐고. 진짜 정보는 전부 매장 중앙 컴퓨터 DB에 들어가 있거든. 가격도, 유통기한도, 원산지도 거기 있어. 스캐너는 그냥 12자리만 읽어서 DB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 얼마야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합번 부르면 명단에서 이름 찾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같은 초코파이인데도 A마트랑 B마트랑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거야. 바코드 자체엔 가격이 없고 마트마다 DB를 따로 들고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12번째 자리. 얘 정체가 뭐냐면 체크 디지트, 수학적 페일세이프야. 주민등록번호 맨 뒤 숫자처럼 앞 숫자가 제대로 맞았는지 검산하는 자리거든.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야. 티슈박스 하나 예로 들어볼게. UPC가 036000241457 이 12자리야. 앞에서부터 홀수 자리만 모아서 더하면 14가 나와. 거기다 3을 곱하면 42. 다음에 짝수 자리만 모아서 더하면 11. 둘을 합치면 53. 이걸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잖아. 10에서 3을 빼면 7. 그 7이 바로 맨 마지막 12번째 자리야. 실제로 딱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한 자리만 잘못 읽혀도 이 덧셈이 어긋나거든. 그 순간 스캐너는 아, 뭔가 틀렸네 하고 재스캔 신호를 보내.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엉뚱한 가격이 찍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야. 자, 이제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시 정리해볼게.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1948년 겨울, 마이애미 해변에서 한 청년이 모래 위에 그은 손가락 자국 하나. 그게 1952년 특허가 됐고, 1973년에 IBM의 조지 라우러가 직사각형으로 다시 그렸고, 1974년 6월 26일 오전 8시 1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어. 장소는 미국 오하이오주 트로이의 마쉬 슈퍼마켓. 계산대에 올라온 첫 상품은 리글리스 주시 후르츠껌 10개입, 가격은 67센트. 그 삑소리를 처음 들은 계산원은 샤론 뷰캐넌이었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한 번의 삑.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거야. 그리고 지금 2026년 오늘 전 세계에서 그 삑소리는 하루에 100억 번 넘게 울려. 쉽게 말하면 초당 11만 5천 번. 너가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수십만 번의 삑이 지나갔다는 얘기야. 상상이 돼? 해변의 손가락 하나가 78년 만에 이만큼 커진 거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줄무늬는 사실 세 사람의 합작품이야. 아이디어를 낸 우드랜드, 함께 특허를 낸 실버,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다시 그린 라우러. 셋 중 한 명만 빠졌어도 오늘의 바코드는 없었어. 근데 이 이야기엔 다음 장이 있어. 1994년 일본에서 하라 마사히로라는 엔지니어가 바코드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건을 하나 만들거든. 맞아. 우리가 요즘 식당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매일 찍고 있는 그거. 그 얘기는 다음에 풀어줄게.